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공동매입책 우리 안분 정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가시죠. 공부하러. 자, 우리가 이 공동매입책 안분 정산에 대한 논리는 내가 과세 면책 변경을 했을 경우에 그걸로 우리가 대체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내가 만약에 운수회사를 하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운수회사는 내가 면세도 있고 과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운송회사라는데 나는 시내버스를 하고 있다. 그럼 시내버스는 우리 뭡니까? 면세입니다. 자, 이 면세 항목이죠. 그럼 나는 이제 우등고속을 같이 하고 있다. 이 버스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운수회사는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에 요거는 이제 과세가 되는 거죠. 우등고속은. 자, 그래서 나는 과세 면세 겸용을 하고 있는 사업자를 우리 겸용사업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이제 자동 세척기, 고압 세척기를 사왔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내가 면세에만 썼다라고 얘기하면 여기 이제 불공제가 되시는 거예요. 면세 사업을 했으면 우리 그리고 나는 이걸 과세에만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우리는 얘는 공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등고속에 대한 논리는 자, 우리가 버스 과세만 사용했다. 근데 이제 내가 이쪽 한쪽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사용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뭔가를 이제 나눠줘야 되잖아요. 나는 어디다 사용을 했는지 불분명하다 이거야. 그럼 국가는 이럴 때 100%다 공제를 해줄 수 없는 거잖아. 그 면세 사업에 대한 거는 니네가 내가 공제해 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나눠서 이걸 세액을 불공제시키겠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안분 정산해야 돼. 그럼 과연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합리적인 안분 정산에 대한 논리는 무엇인가?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나는 이거를 사용하면서 고친 횟수대로 나는 이걸 사용하겠다. 아, 이것도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야. 자, 그다음 사용 횟수. 나는 얘기하면 얘에다가만 다 썼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봤을 때는 이 횟수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돈이구나, 역시. 너가 매출을 많이 했으면 이쪽에 매출액이 증가했으니까 이거에 더 많이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매출액은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제가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이것이 매출액으로 계산하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매출액 기준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안분하는 방법은 불공제되는 매입세. 자, 이거는 과세 면세 겸용으로 사용하셨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한쪽만 사용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자, 겸용으로 사용했을 때 자, 당해 과세 기간에서 총 공급가액입니다. 자, 과세 면세를 다 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정확한 뭐가 나옵니까? 면세 비율이 나오죠. 여기 이제 비율로 계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하고 얘를 나누면 이제 비율이 나옵니다. 자, 내가 면세에 해당되는 만큼에 대한 거를 뭐 합니까? 불공제 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항상 면세 공고가에 올린다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공통맵, 이 고압기계에 대한 자동 세척기 같은 고압 세척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통매수액이 이제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두 군데 사용하신 겁니다. 거기에 나는 매출액이 이 단계 예정 신고 때 하는 매출액이 과세에서 본 게 4만 원이고 면세에서 본 게 6억입니다. 그래서 총 공고가액이 10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국가는 이제 공통매입수액에다 코빼라. 자, 당연히 네가 면세 번 돈에다가 자, 과세 면세에서 번 돈을 총 더한 금액을 나눠라. 그러면 네가 불공제되는 금액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나누면 이제 비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600만 원에 대해서는 뭐 하겠다라는 거죠? 불공제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 명세서에 남겨가지고 나한테 신고하고 들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보석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매수의 예정신고 때 이제 안분입니다. 자, 이 기계장치 1월 4일 날 예정신고 때 들어가는 논리로 자, 면세금고가 가세금고가액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천만 원에 대한 부가세 별도입니다. 그래서 과세와 면세에 대한 공고가액, 총공고가액이 나오신 거고요. 자, 그래서 기계장치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한 부분을 생계에서 출시한 것 중에 불공제분을 계산하고 들어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공통매입세 안분, 예정신고 때 하는 걸 우리 안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너는 공급가액을 어떤 걸로 선택을 할 거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공급가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매출액 갖고 계산하겠다. 뭐 그것도 없냐? 그럼 예정 때 매입액이 얼마? 이런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이제 논리는 공급가액, 매출액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내가 매출액 또는 뭐 이를 당했는데 매출액이 있기 때문에 요 매출액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공고가액을 넣으면 자, 5천만 원에 뭐 세액 5천 원을 이렇게 받으시는 거고요. 총 공고가액은 자, 여기서 더한 금액 과세 면세. 그래서 면세 공고가액 얹으면 이게 비율이 나옵니다. 이게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부분도 불공제되는 부분도 자동으로 계산된다는 거죠. 이렇게 밑에 이제 산식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총 공고가액은 과세 면세 더한 거 잊지 마시고 넣으셔야 됩니다. 저랑 같이 있다가 그럼 이제 요 금액만큼만 자 여기 우리 부가가치 신고서에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이걸 하러 가실까요? 자, 갑시다. 우리는 제가 이제 먼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자 우리는 403이라는 회사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시면 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 명세서에 들어오셔가지고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저는 이제 미리 들어왔으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예정 신고 기간을 넣으시고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에다 넣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공급가액이 없으면 매입금액이고 자, 그것도 없으면 예정 신고 그것도 없으면 면적 이건 이제 우리 유가공 하시는 업체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총 도수, 뭐, 두수라고도 얘기하고 그러죠. 자, 요렇게 선택. 우리는 이제 매출액이 있으니까 요걸로 선택을 해주시는 거고요. 음, 예. 전에 불러오는 내용이 전 데이터를 이제 여러분이 전산에 입력하시면 여기 이제 분계 선택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아니오로 하겠습니다. 우리 직접 넣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자, 그래서 공급가액 기준으로 나는 1번 선택한다. 9번은 아니시고요. 자, 총 공급가액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제 세액은 자동 계산이 됩니다. 자, 총 공급가액은 과세 면세를 더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때 이제 예정신고 동안에 매출액들이 계산이 된 거죠. 요건 이제 자료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계산하시는 게 아니라 자, 총 공급가액은 이제 요게 안 나오시면 자, 여러분 요 두 개를 이제 더한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면세 공급가액, 나 면세에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 그래서 요게 이제 4억 4천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비율이 이렇게 딱 나오시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불공제 금액이 아까 계산된 금액이 요 금액이 나오시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요걸 뭐 한다? 저장해 준다. 저장하시면 우리는 이제 이게 이제 끝나실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면 나중에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갑니다. 부가가치 신고서에 예정 신고 기간을 과세 기간을 넣으시면 여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렇게 넣으시면 안유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불공제분에 요 금액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시면 자, 전산세무이급은 끝나신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 명세서에서의 작성으로 끝나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가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긴 나오는데 가끔 한 번씩 나오는 거고요. 자, 우리는 아까 배운 우리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 명세서에서의 작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우리는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우리 교재로 하시면 되겠네요. 284페이지에 있는 공통매입세 안분에 대한 예정신고 때 하시는 논리입니다. 자, 이제 과세면세 겸용사업자인데 어느 한쪽에 사용하는 것이 불분명할 경우에 예정신고 때 하는 걸 우리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안분, 안분. 그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원재료의 매입분에 대해서 과세에도 쓰고 면세에도 쓰고. 그렇죠. 우리 면세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시는 분. 부가세 신고서와 일반 전표 입력인데 사실은 일반 전표 입력까지는 이제 문제가 나오는 케이스는 아니고요. 이제 세무 1급에나 뭐 타단체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 전표 입력까지 이렇게 이제 하시는 논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했을 때 공통매입세 안분 내역에 그죠? 여기 공고가액 기준으로 간다. 자, 그래서 불공제 매입세액이 900만 원 나왔으면 자, 요거에 대한 거는 자, 우리가 얘기하는 부가가치 신고서에는 공제받지 못할 명세서에 공통매입세 면세 사업분에 대한 금액이 얼마 불공제될 것인가 여기까지 하시는 거고요. 이건 뭐 자동 합계니까 자기. 자, 회계 처리하시면 일반 전표의 과세기간 종료일로 처리합니다. 900만 원에 대해서 자, 우리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차감되는 논리로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세무일급은 여기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세무일급은 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정산까지만 하시고 끝내시는 거예요. 뭐 부가가세 가끔 신고서에 가서 저장하고 나오는 정도고 요 분계는 그냥 세무 2급에서는 참고 세무 1급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우리는 자,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메인 명세서에 가셔가지고 1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넣으시고요. 전에 데이터 이제 한 개 있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 내역에 예정신고 때 하는 걸 무시하고 얘기한다. 안분 잊어먹지 마시고요. 자, 우리 매출액을 이제 뭘로 계산을 한다? 우리는 1번으로 선택을 해준다. 1번. 자, 1번. 공고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아니요. 데이터 블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자, 이걸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부분이 자, 요게 과세면세에 쓰인 부분이 이쪽이죠. 자, 이제 상금액이 얼마야? 그랬더니 1억 5천만 원이 나오겠습니다. 세액은 1,500만 원. 총 공고가액은 과세 면세를 다 더한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5이 나오시는 거지요. 그 다음에 면세 공고가액은 면세에서 본 건 1억 2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면세 비율이라는 게 나오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면세 비율이 60%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자, 60% 보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비율이 900만 원에 대한 불공제 매입세액에 대한 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걸 잊지 말자. 저장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을 하라 했습니다. 부가가치 신고서에 가셔서 자,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회사명은 바꿔주셔야 돼요. 저는 그냥 같은 회사에다 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우리는 다시 조회를 해보면 아니요 하고 이제 900만 원이 여기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음. 자, 이거 저장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 원칙상. 자, 여러분은 회사를 바꿔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같은 회사 한번 넣어봤어요. 자, 여기에 맞는 우리 이 회사를 바꾸면 자, 우리는 이제 이 회사에다 하시는 거죠. 5401에다가 여기에다가 자, 우리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1월부터 3월까지 가셔가지고 자, 이전 데이터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공고가액 기준으로 900만 원 이렇게 여기다가 하시면 아까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도 하시고 그죠? 여기 다 저장되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에서 그 꺼내시면 되는 거죠. 부가세 신고서에 우리 1월부터 3월 31일까지 이렇게 안이하시면 자, 여기에 대한 900만 원의 면세사업분에 대한 부분이 이쪽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우리는 자, 전표까지 자, 저장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일반 전표에 가서 우리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3월 31일까지 이렇게 이제 넣으시고, 자,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정리된 그 세액 부분을 이제 일반 존폐 처리를 하시면 이렇게 차별의 원재료고, 그것만큼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부가가치 대급금이 이제 900만 원 이렇게 준다라는 거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